오늘은 여러분에게 좋은 소설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여태까지 제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현재 이 방법으로 인해서 이익을 봐왔고 정말 기똥찬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설비를 옛날 새마을보일러부터 설비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설비하고 위생은 또 다르거든요. 설비는 뭐 배관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좀 잡소리 제가 하려고 그냥 노래 조그맣게 틀어놓고 했어요. 배관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보일러 배관 이런 게 이제 설비고 난방, 그 다음에 이 위생은 하수구, 양변기를 포함한 하수구 관련 이런 것 같은 위생이라 그래요. 뭐 정화조까지. 그래서 위생은 약간 분야가 다르지만 설비에 약간 따라다녀요. 위생도 가끔 우리 보고 설비라도 위생에 대한 거 주문이 들어옵니다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경험에서 오는 건데 어떤 분이 하수구가 막혔다고 좀 해결해 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봤어요. 봤더니 이 하수구가 이제 건물이 이게 뭐 쭉 있다고 치자고요. 뭐 이제 2층, 3층 뭐 이제 밑에 또 이제 지하층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건물이 뭐 시골 같으면 뭐 건물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이제 다 도시 생활 하니까 도시 생활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많이 이제 그런 건데 대충 내가 그릴게요. 이게 또 직선 막대기도 있긴 한데 이렇게 슬라브가 이렇게 있으면 1층, 2층 이렇게 있으면은 이 설비에는 비트라는 게 있어요. 비트는 뭐가 비트라고 하냐면은 모든 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을 모아서 내려오게 하는 어떤 이렇게 장소를 지금은 다 의무적으로 만들어줘요. 옛날에는 이거 없이 막 벽에다 하수도를 묶고 해가지고 아주 골칫거리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비트실이 지금 건물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면 이제 내가 색깔을 약간 바꿔 볼게요. 색깔을 목장을 바꿀까? 노란색? 빨간색이 낫겠다.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거는 2층만 그랬어요. 그렇지 뭐 5층이든지 10층이든지 뭐 100층이라 하더라도 이 원리는 똑같아요. 메인관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메인관이 내려와 가지고 지하실 천정을 이렇게 이제 해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화조라든지 뭐 맨홀 이렇게 이제 그리러 나가는데 이 배관들이 하수도 배관들은 이렇게 서랍은 밑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den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수도를 위층에서 쓰는 물이 밑에 층 천정에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제 각 층마다 메인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만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수구가 이 같은 건물을 내에서 2층에 사는 사람이든 1층에 사는 사람이든지 쓰게 되면은 이렇게 네 하수도 내 하수도가 따로 없어요. 다 그냥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의 골칫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 배를 탄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건물에 사는 분들은 아파트라든지 뭐 이렇게 건물 여러 층에 사는 분들. 그래서 이 하수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가 여기 각 층에 올라가면서 내 거에는 냄새 나지 말아라 하고 여기서 자기 층에서 하나 나갈 때 이제 옆집 같으면 옆집 이어서 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약간 낮게 꼬불하게 이렇게 이제 시설해 줘요. 왜냐면 여기 물이 이렇게 요 밑에 개해 가지고 냄새 못 올라오게 이렇게 이제 원래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맨 위에는 이렇게 원래 옥상을 해서 이제 메인관 위로 냄새가 빠지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하수도가 막혔다고 하수도를 좀 봐달라 그래서 가봤더니 세상에 하수도가 이 지하실에 있는 걸 내가 하수도를 잘랐어요. 잘라보니까 내가 우리 카페에는 저녁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하수도를 하면 잘라봤더니 이 안에가 노란 음식물로 꽉 찼어요. 노란 걸로. 그 노란 게 뭐냐면은 여러 건물이니까 어느 한 집이 범인은 누군지 모르지. 그래서 어느 한 집이 이 하수구다 계속 라면을 부은 거야. 라면. 그렇게 잘라보니까 아직도 이 라면이 썩지 않고 그냥 생라면식으로 꽉 찼어요. 이 하수도에. 그렇게 물이 내려갈 수가 없죠. 하수 뚫는 사람에서 뚫어도 이게 못 뚫는 거야. 이게 내려가면 끝에까지 깜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건물 중에서 2층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 짓을 한다 그러면은 고층에 있는 사람은 그 2층에 있는 사람이 인해서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뚫는 사람이 와서 그 벽면 돌리는 걸 해도 이게 나가면서 밑에 층 지하실에 이렇게 그 천정으로 나가죠. 그 맨홀까지 나가는 이 사이에 이게 꽉 차가지고 물이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건물 전체가 막 막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가서 이걸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내가 카페에는 전에 그거 잘라 사진도 내가 올려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하수구가 이렇게 막히는 문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건물에 뭐 고층 막 이제 20층 뭐 요즘은 막 100층 가까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어느 한 집 밑에 층이나 위에 집에서 만약 그러면 지만 고통받고 말아요. 근데 밑에 층에 그러면 건물 전체가 이 한 집 때문에 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하수도에 대한 이 막힘 문제, 이 막힘 문제, 그 다음에 하수도에 냄새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지금 다룰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꽉 찬 걸 내가 보고 그 하수구를 새로 해주면서 어느 한 집에 범인을 잡아라. 범인을 잡지 못하면은 계속 이렇게 막히고 또 와서 하수도 자르고 새로 해줘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옛날에 이제 중국집에 한번 가서 제가 하수도 또 그 골칫거리라 그래서 막혀서 가서 봤는데, 잘라봤는데 거기는 하수도를 잘한다고 중국집에 가니까 100mm를 해놨어요. 원래 하수도는 75mm 하고 정화조만 100mm 하는 건데 하수도를 100mm 해놨어요. 근데 100mm 해놨는데도 막혀. 중국집에서 막혀가지고 그 건물 주인이 그 중국집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중국집에 이사 왔을 때 그 집 하수도를 따로 100mm 빼가지고 정화조로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구청에서 권장하는 게 뭐냐면, 식당 같은데 이렇게 기름 끼는 거 많이 쓰는 식당은 이 하수를 오수관으로 원래 보내질 않고 정화조로 보내도록 이렇게 지금 그렇게 구청에서 그 요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mm 그 중국집 한 집만 쓰는데 100mm인데도 거기 막혔더라. 그래서 사실 내가 이 서초동 여기서 30년 가까이 이런 설비 방수 이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어떤 집에서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그분들에게 많은 소수를 줘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로 인해서 그걸 좀 털어야 되겠어요. 조금 덥네. 나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보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부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래서 오랫동안 한 자리서 이 공사들 대놨다 이제 그 돈에만 눈에 멀은 사람들은 가서 이제 싸게 준다고 하면 어디 가가지고 엉터리로 이렇게 해주고 막 돈 달라 그래가지고 돈 받고 가버리고 나 전화 끊어버리고 안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많은데 우리는 박아놓고 제가 한 자리에서 그리고 또 회사도 한 집에 30년 이상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신용을 얻지 않고는 내가 밥을 먹을 수 없더라. 그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원 주관이 뭐든지 완벽한 방법으로 공사를 해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자기 발등 찍는 짓이다. 이것이 제 주관이고 그 제가 이제 일 가르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너 날림으로 절대 일하면 안 된다. 하여튼 뭐 그거는 쓸데없는 얘기. 우선 오늘 주제가 이 하수도 맥힘하고 하수도 냄새나는 거 이것이 지금 주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 아파트라든지 모든 그 하수도 냄새나거나 하수도 맥히는 문제는 지금 이 시간부터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100%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그 하수도 냄새나거나 맥히고 하는 문제를 지금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굉장한 소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거 성인 나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내가 대박 한번 터뜨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12개월 이내에 4000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채울 수가 없어서 시간이 지금 2000시간 조금 넘게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내가 이걸 말한 겁니다. 내가 이 중요한 소수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남겨놓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돈벌이가 될 때 그때 쓰려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에게 나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소수인데 시간이 요즘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구독자를 올려도 다 꺾여버려요.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하는가 봐요. 그래서 시간을 지금 채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소수를 오늘 이제 먼저 한번 하나를 터뜨립니다. 이제 그러면은 아까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고블랑하게 이렇게 하고 하수구에 이렇게 위에 뚜껑 맞는 거 육가라 그러거든. 육가를 막고 그 위에 또 육가인데 그게 또 냄새 맡게 하는 게 서실이 있고 다 있어도 아무리 그렇게 단속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특히 옛날 건물 이제 오래된 노후된 건물은 이 하수도에서 냄새가 말도 못하게 올라요. 그래서 오히려 정화조는 양변기에서 물이 딱 막아지는 양변기가 물이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되는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괴여 있잖아요. 이렇게 괴여 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양변기에서는 이 냄새가 거의 나지를 않습니다. 양변기 내에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물이 이만큼 괴여 있고 물이 이 통으로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관에도 물이 항상 이렇게 채여 있어서 양변기 넘어가는 양변기 뒤로 넘어가는 관이 꼬불하게 돼 있어요. 넘어가는 관이 되기 때문에 이 냄새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백세면만 잘 발라놓으면 냄새가 양변기에서 절대 안 납니다. 문제는 하수구가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하수구가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그 다음에 하수구가 이렇게 어떤 조금 좀 양심 불량한 사람이 살게 되면은 계속 라면을 먹다 나면 계속 부어가지고 이게 무조건 라면 보면 무조건 맥히는 거거든요. 이 라면이라든지 고기 국물 이런 거 특히 라면이 제일 많이 맥혀요. 라면은 왜 맥히냐면 기름기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하수구는 한마디로 기름기가 하수구를 맥힌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하잖아요. 중국집에 갔을 때 100ml 해도 맥혔다는 건 100ml 해도 맥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음식 찌꺼기를 그래 내리고 중국집에 이 기름기는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 기름기하고 음식 찌꺼기하고 같이 내려가면 다 맥힌다. 여기에 이 음식물이 하수구에 이렇게 달라붙어요. 달라붙어가 처음엔 달라붙어 가운데로 빠지지. 하지만 점점 이렇게 스킬이
차올라 옵니다. 그럼 나중에 뭐 꽉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수구를 100mm 해도 막 막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원리를 딱 적용해 버리면 100mm 아니라 뭐 50mm 해도 하수구 절대 안 막혀요. 그리고 냄새 한 방울도 안 나요. 정말 냄새 한 개도 안 나. 이 어떤 건물에도 들어가 보면 좀 오래된 건물 뭐 이런 거 주로 많이 그런데 옛날 건물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건물 올라가 계단부터 1층부터 올라가면 막 5층까지 올라가도록 계단에서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화장실을 불결하게 뭐 덜 청소하고 뭐 하수구를 싹싹 씻지 않고 뭐 유한낙스를 안 부숴 냄새가 나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고 이 하수도는 이 정확한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가 이 건축 일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거만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 방수, 다른 사람들 머리 흔드는 거 저는 이제 방수 100% 다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불러서 뭐 딴 데서 저 먼 데서 와서 해달라고 하면 갈 수가 없어요. 이 지역에서 맨날 바쁘니까 한 자리에서만 뭐 30년 가까이 넘었나 몰라 했으니까. 그래도 지금도 계속 요새 지금 딱 끊고 있어요. 한 2달 지금 놀고 있어요. 회사를 안 나가고. 자, 그런데 그건 다 실덤적이고 이 얘기가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막힌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이 음식물이 썩지도 않았더라고. 썩었으면 시커멓던데 노란 게 라면이 그대로 있어요. 꽉 막혔어. 그러니까 이게 하수구 뚫는 사람이 안 많아서 100년 돌리고 해도 그 철사 그 스프링 그게 라면이 탱탱 감기게 하고 뚫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 뚫다 못 가고 다 그냥 가버리는 거야. 못 뚫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가서 이제 하수도를 잘라버렸거든요. 잘랐더니 그런 게 나와. 그전에 그걸 갖다가 그 화단에다가 그 아파트 앞에다 내가 하단에다가 이렇게 똥가리 하나 주고 사람들 보라고 내가 뒀다가 나중에 내가 가졌는데, 일단 막히는 문제와 냄새나는 문제를 따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막히는 문제, 이거는 기름기 있는 거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내려보내면 막힌다. 예, 막히는데, 그러면 그 세상 그런 법 다 지키다 보면 이거 뭐 어떻게 불편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원리만 여러분이 알면은 간단해요. 자, 이 기름이라는 거, 기름은 성격이 어떠냐 하면은 기름기 있는 음식이라든지 모든 기름 종류는 기름과 물과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기온이 낮으면 기름이 응고가 돼요. 기온이 낮으면. 그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에다 기름을 부으면 기름 덩어리가 둥둥 뜨고 물하고 구분이 딱 돼요. 근데 찬물에다가 기름을 넣으면은 기름이 이 그릇 가에 이렇게 응고가 돼요. 들러붙어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열어놓으면 나중에 기름이 완전히 얼음 덩어리 같이 딱딱한 덩어리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기온이 낮을수록 기름은 응고가 돼가지고 얼음과 같은 형태를 이루는 거죠. 얼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원리예요. 바로 그 원리. 그래서 이 기름은 찬 공기에서 응고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들러보는 이유가, 이 하수구가 붓고 나면은 처음에는 따뜻한 물이 들어갔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찬 공기가 올라오잖아요. 하수도에서 올라가지고 여기서 점점 이렇게 조금 붙어. 처음에 다 붙는 게 아니에요. 조금 붙어 가지고 이제 스킬이 차 있고, 좀 더 하면 또 이제 스킬이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차 올라가지고 나중에 하수도 메꾸는 거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가 하수도로 들어오면서 여기에 묻었던 기름이 응고가 되고 스킬로 변한다. 자, 이렇게 스킬이 차서 나중에 하수도가 막히는데, 이것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역설을 하면 되겠죠. 역설. 예. 제가 찬 공기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가 기름이 응고가 돼서 하수도에 들러붙었다. 이러면은 따뜻한 공기라든지 따뜻한 물을 부으면 괜찮겠네 하는 게 역설이잖아요. 이와 같은 역설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야장창 하수도 잘 막히고 휴지 같은 거 양변 같은 거 막 넣어가지고 하수도 잘 막히고
이 저기 양변기 하수도라든지 또 여기 일반 하수도도 맥히고 하는 그런 분들, 제가 얘기하면 이거 또 한 분에게는 피해를 주는 경우네. 하수도들로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치명적이 하수도를 볼 일이 없어요. 이거 알거나만. 그래서 하수도 맥히는 문제, 평생 동안 양변기고 하수도고 10년이고 100년이고 써도 그 건물 없을 때까지 하수도 안 맥힙니다. 내가 얘기한 방법을 딱 쓰면. 그 다음에 냄새나는 문제도 마찬가지. 냄새나는 문제가 왜 냄새가 나는가? 왜 냄새가 나는가? 냄새는 세균에 의해서 냄새가 나더라.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이 부패했다고만 냄새나는 게 아니라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세균, 그 악성 세균이 발생하면서 그 세균이 냄새를 일으키더라. 그래서 그 세균을 때려잡으면 냄새는 제거되죠. 자, 제가 이해가는 얘기를 사용하면 한 가지를 이용함으로써 일석이조를, 두 가지를 다 말끔히 해결해요. 냄새나는 거 해결하죠, 하수도 맥히는 거 해결하죠. 두 개 다 해결돼요. 완전 해결돼요. 그래서 그것도 뭐 돈이 드느냐? 돈도 안 들어요. 그 어떤 사람은 냄새난다고 제가 유한낙스를 붓는데, 유한낙스는 회사에서 말하기는 세균도 잡는다고는 말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그건 모르겠어요. 잡을런지 안 잡을런지 그건 내가 확인하고 뭐 현미경 들여다보고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세균을 잡지 못할 것 같아요. 유한낙스는 뭐라 잡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방법으로 딱 쓰면은 일단 하수구나 양변기 하수구나 일반 하수구에 있는 세균을 다 잡아버려. 그러니까 이 하수구에서 세균이 올라가지고 이 화장실 바닥에 퍼져 있는데 애들 막 맨발 다니게 가지고 세균이 결국 이 발에 불가지고 결국은 질병이 뭐 코로나 이건 떠나서, 코로나는 이제 공기로 전파되는 거고, 이런 세균이 이래 가지고 애들이 막 이제 병에 걸리고 어른도 병에 걸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 바닥에 있는 세균을 뭘로 잡아?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바닥도 다 세균을 제가 다 잡아드리고, 하수구에서 다시는 세균이 못 올라오게, 세균이 발도 못 붙이게 다 잡아버리는, 박멸하는 세균과의 전쟁에서 100%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소수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이게 지저분하니까 다시 그릴게요. 그렇다면은 세균을 어떻게 해서 잡는가? 하수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인 관으로 이렇게 합쳐지는데, 뭐 싱크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T자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갈라지잖아. 이렇게 또 있고 이렇게 갈라지는데, 옛날에는 이 냄새를 막는 거, 이건 냄새밖에 못 막는 건데, 여기가 트럽이라 그래가지고 트럽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곱랑하게 해서 했는데, 이거는 지금은 내가 이해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앞으로 집 질 때 이런 거 트럽 같은 거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 트럽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음식물이 여기 와서 이렇게 있다가 자꾸 하수도가 맥혀요. 여기 밑에 있어가지고. 그 트럽 할 필요 없어요. 트럽 안 해도 돼요. 트럽 안 해도 되고, 트럽 안 해도 100% 냄새 안 나고 하수도 안 맥히는 방법이었어요. 자, 이렇게 건물이 뭐 5층이든지 뭐 100층이든지 관계없어요. 여기에 지표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맨홀이 있어요. 이렇게 맨홀이 있는데, 이 하수도가 맨홀에 와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맨홀 보면 이게 잘 열으라고 여기 맨홀 위에다 이렇게 맨홀 뚜껑 열어보면 하수도 들어가는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건물 구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그렇게 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방법을 쓰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돼요. 이거 정말 대단한 소스입니다.
자, 맨홀이 이렇게 되고 나가는 하수도는 들어오는 하수도보다 약간 낮아요. 어느 맨홀이든지. 여기는 이제 밑으로 텅 비어 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 맨홀 끝에다가 건물 전체를 내려와도 맨홀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맨홀 끝에다가 이게 요만큼 턱이 안 나와 있으면 조금 파고 턱을 그 소개트라는 걸 이렇게 PVC 소개트라고 있어요. 여기에 PVC 맞는 100mm면 100mm, 75면 75 소개트를 끼워 가지고 달아내면 돼요. 그렇게 해서 끝을 이렇게 해 가지고 끝을 먼저 이 맨홀에 물이 항상 개어 있거든요. 이 나가는 수위 높이하고 물이 항상 이렇게 물이 맨홀에 차 있어요. 안 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차 있으면 맨홀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딘가에 또 방수가 지금 탈라고 있어요. 자, 항상 물이 차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끝을 이렇게 해서 맨홀에다 묻어줘요. 그래, 묻어주면, 그리고 건물 위에 옥상에는 이렇게 뻥 뚫어져 있어요. 위로 이렇게. 자, 뚫어져 있기 때문에 이 트러블 앞으로는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건축을,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소규모 이런 집들도 짓는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그 회사로. 그럼 내가 이게 다 트러블 없애버립니다. 없애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질색을 해요. 당신 그렇게 했다고 냄새나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식이 이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모르는 거야. 과거에서 저는 이걸 다 이렇게 일하면서 연구해서 자꾸 새 물건과 새 방법을 개발해서 하는 건데, 옛날에 했던 그 분들은 본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큰일 나, 당신 큰일 나 막 걱정하죠. 이거 절대로 필요 없다. 예, 이거 해놓으면 사수도 많이 맥히고 안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안 합니다. 저는 안 하고 2층 1층에도 이렇게 돼 있으면 2층에도 트러블 안 해. 자, 안 하면, 자, 봅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는 맥혔어요. 이제 공기가 못 올라요. 냄새가 난다 그러면 여기 물 잠기는 만큼 요만큼 냄새가 나는 건데, 여기서 요 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푹 내려가면서 물을 뿜어줬기 때문에 수위는 항상 수평을 이루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더러운 물이 여기 못 들어와요. 여기에는 그 금방 내려간 물만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 물이 여기 파이프 끝에 잠겨있는 물은 냄새가 안 나는 물이에요. 그러면 이 하수도는 항상 깨끗하게 냄새가 안 나는 관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자, 하수구가 여기 이제 화장실 바닥에 뚫혀 있잖아요. 옥상에는 뚫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 공기는 기류라는 게 있어 가지고 밑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제일 위에 층일수록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고 맨 밑에 층일수록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요. 강하게 올라가요. 그러면 방 안에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공기가 하수구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빨아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빨아올리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상승기류라 그래 가지고 공기가 더운 공기는 위로 떠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는 원리에 인해 가지고 이 공기가 이렇게 여기서 기류가 생겨요.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상승 기류가 생겨서 공기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펌프질을 하네. 여기서 공기를 빨아당기는. 그러면 이 화장실에 있는 공기가 이리로 들어갑니다. 이건 확인된 거예요. 제가 다 확인해보고, 이따가 내가 다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연기 피워가지고 연기가 들어가나 안 나가. 이거 다 뭐 30년 하면서 내가 이걸 안 해보고, 나는 이렇게 연구하고 뭐 개발하는 거 이거 전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이리로 올라가. 왜냐하면 밑에 막혔기 때문에. 공기는 물과 달라서 기류에 따라서 위로 떠요. 물은 무거워서 위로 또 내려가고. 그래서 공기가 평소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화장실에 있는 부근에 나쁜 공기를 이리로 빨아냅니다. 근데 여기 마킹을 해놔버리면 안 돼. 못 나가. 그래서
제가 하는 데는 이 트럽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절대로 달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2층 같은 데는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아주 공기가 상쾌해요. 그리고 화장실에 조그만 문을 열어 놓잖아요. 그럼 물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이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공기는 항상 상승 기류를 타게 되어 있어요. 어떤 관이 있으면은, 그래서 불나면 그 복도 계단이 꿀뚝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불나면 그 더운 공기가 나오면서 상승 기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연기가 위로 뜨잖아요. 그 원리 은혜 가지고 이 얘기 너무 긴데 그거는 뭐 불나는 얘기는 그냥 놔두고요. 우리가 이제 그 설비를 전에 옛날에 새마을보일러 하면서 이제 그 자격증을 받으려고 학원을 다녔어요. 다니면 거기 가면 이제 우리 이제 중고등 학생들이 막 배우고 하는 거 열의 3대 요소 같은 거 이런 거를 먼저 배워요. 배워가지고 시험 쳐서 이제 자격증 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그 열의 3도 요소가 이제 그 뭡니까 열의 3대 요소 평창, 그 다음에 복사,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다 오래되네 잊어버렸네. 전도, 전도, 평창, 복사 이렇게 열의 3대 요소거든요. 그것도 하도 오래되니 그것도 잊어먹네. 그래서 그 열의 3대 요소가 있듯이 이 하수구도 이러한 원리에 해가지고 이걸 원리를 내가 이런 걸 연구할 때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실전에 가가지고 이 2층 같은 데 가서 이따 신문지로 연기를 붙여가지고 이 위로 나오는 걸 내가 확인을 다 해봤어요. 근데 여기 트랩이 있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이 트랩도 없이 이렇게 엉성하게 해놓고 당신 냄새나서 뭘로 견디려고 그래 하고 막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 같으면 그 어른들이 막 그러니까 야단 맞아가지고 일을 못해.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어요. 당신은 뭐 그 나이 되도록 그걸 어설프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 트러블 저는 다 없앱니다. 그리고 어떤 데 가면 트러블 때문에 계속 맥히고 골치 아픈 데 가서 트러블 없애버려. 잘라버리고 직선을 해줘버려요. 직선을 해주고 내가 이제 그분들에게 이 냄새 안 나고 하수도 안 맥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제가 있는 이 부근에는 제가 이런 원리를 다 알려줬기 때문에 어떤 집에든지 하수도 맥히고 하수도 냄새나는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서초동 부근에는 한 집도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 그 회사에 이제 저는 하수 뚫고 다니는 또 하수도만 전문 뚫고 다니는 전문가 하나 있었거든요. 내가 처음에 갔었는 그 사람이 뭐 살돌이로 왔었어요. 요새는 올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가끔 와가지고 왜 자기 안 부르냐고 그래. 그렇게 내가 또 이런 얘기 할 수도 없고 그냥 하여튼 참 이 얘기 짠들 뻗어서 이거 참 미치겠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원리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얼핏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지고 위에 층을 뻥 뚫어서 위에 층으로 나와버리겠네. 밑에 층 공기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 공기와 물은 자기가 편한 대로 가더라. 이게 참 이 얘기가 너무 긴데 예를 들어서 물과 공기는 원리가 똑같아요. 네, 대충만 그릴게요. 이렇게만 하여튼 그려 놓을게요. 이 원리는 우리가 난방 설비 그 보일러 깔면서 난방 코일 까는데 이런 원리가 적용이 돼요. 코일 까는데 어떤 길게 하고 짧게 해놓으면 짧은 데면 자꾸 길게 긴 데는 안 가요. 물이 안 돌아요. 똑같이 모터를 잡아들리면. 여기서 하수도 물을 보내든지 공기를 보내든지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그 설비를 하면서 공조기도 같이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공조기하고 이 모든 이 흐름은 원리가 같기 때문에 하여튼 자꾸 얘기 가지 벌기 전에 이거 정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기든지 물이든지 보내게 되면은 이 물이 지가 양심이 있으면 이래도 좀 돌아가야지
여기서 딱 보내버리면 여기 T자 써가지고 이리로 된 간 하나 가지고 합쳐고 직선에 있으면 물이 이리만 가고 이리로는 하나도 안 가. 왜 안 가냐면 지가 멀어서 다리가 아파서 뭐 힘이 빠져서 안 가나? 그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과 같지 않고 그냥 자연의 원리로 하기 때문에 사람 같으면 다 그리 가면 양심이 있으면 이리로 좀 가야 되지만은 이 공기나 물은 그렇지 않아요. 지가 편한 대로만 가. 이 원리에 의해서 이 밑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위에 가면 이리로 다 가까운 이리로 다 빠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원리와 이 원리는 또 원리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여기에서 공기가 내가 상승기류가 발생한다 그랬죠. 상승기류가 이 공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 공기 중에서 더운 공기와 찬 공기로 공기가 지가 알아서 나누어요. 왜 나누느냐?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는 거. 예, 물에도 무게가 있고 이 물과 공기는 똑같아요. 일단 그러면 공기 말고 여기다 물을 붓다 칩시다. 물을 부으면은 물을 이 파이프에다가 딱 채워놔서 여기를 딱 막고 물을 좀 데워가지고 딱 부어버리면 이 밑에 한참 있다가 가서 이 관을 만져보면 밑에는 물이 싸늘하고 위에는 뜨거워요. 물이 누가 그런 거 시키지도 않고 누가 어떻게 모닥을 돌린 것도 아닌데 지가 알아서 밑에는 차가운 물이 개어있고 위에는 더운 물이 개어있어요. 그 더운 물이 왜 개어있냐면 더운 공기나 더운 물이 마찬가지인데 부력이란 게 있어가지고 얘기 너무 길어진다 이거. 똑같은 1리터의 물이나 1리터의 공기를 갖다가 부력을 가하면 열을 가하면 이거는 2리터가 돼버려. 똑같은 양인데 이건 열이 안 가하면 1리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이 커졌지. 그러면 여기서 있는 공기나 물은 커졌다는 얘기야. 커졌으면은 그만큼 같은 무게인데 부피만 커졌으니까 무게가 가벼울 수밖에. 공기와 물은 똑같아요 항상. 심지어 전기까지도 똑같아. 그래서 내가 전기까지 막혀요.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자, 이 공기와 물은 더운 거는 다 위로 떠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부력에서 물이 부피가 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그 설비한 데 가면 이게 다 배웁니다. 이거 이제 이걸 가지고 평창의 원리라고 그래. 평창. 예. 열의 3대 요소가 전도, 평창, 복사인데 오늘은 평창에 관련된 거면 여기 들어. 물이나 공기가 평창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의 물체는 1리터밖에 없는데 공간은 2리터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무게는 무게는 똑같아. 1리터는. 그러니까 1리터가 1입방미터로 따지자고 그냥 제곱미터 1입방미터 여기 있다면은 여기 와서 그건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정도면 얘기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여기는 고속도로고 여기는 인터체인지예요. 그러면은 이 공기가 올라가다가 위로 안 빠지고 이리 막 나머지 막 들어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들어가요. 절대로 안 들어가. 여기는 이거 자체 내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해 가지고 여기서 공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공기가 막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여기서 뭐 이제 아까 리터를 얘기했으니까 7리터짜리, 5리터짜리, 3리터짜리 막 이렇게 막 쭉 나왔어. 나오면 여기 와서는 이제 구분이 되는 거야. 구분이 돼 가지고 부력이 많은 건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부력이 낮은 건 밑으로 내려가. 그렇게 해서 이 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상승 기류가 발생. 열은 공기가 항상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공기가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위로 막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올라가는 속도에 의해 가지고 이 물이 이리 못 들어가고 이 속도에 이 올라가는 이 속도에 가지고 이 공기나 물이 공기와 물은 똑같아요.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물은 이제 무게가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공기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공기는 이 위로만 빠진다. 그러니까 2층, 3층, 4층, 5층 올라갈수록 그 올라가는 빠지는 속도가 적어요. 고층에 있는 사람은 조금 불리해요. 하지만 고층에 있다고 해서 1층에 있는 공기가 5층에 올라오냐면 절대로 안 올라요. 여기서 광활한 이런 그 상승기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리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빨아들이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딸려나와 버려. 이렇게 딸려나와 버려.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가 막 딸려나갑니다. 딸려나가면서 거기서 또 상승 기류를 만들어. 낮은 공기는 밑으로 내려보내고 높은 공기는 위로 올려보내. 막 작용을 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인간 위로 뺀 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꿀떡같이 생긴 거 열어보면 알아. 열어보면 여기서 공기가 항상 뭐 후황을 돌리는 것도 아닌데 唰 항상 나와. 이 공기가 위에서 떳떳한 공기가 唰 나와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얘기 끝났고 다음 얘기 들어갑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론적인 얘기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제 줄을 하나씩 그릴게요. 이건 반드시 끝이 이렇게 당겨져 있어요. 매듭에 이 면으로 잠겨져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렇게 각 층마다 관이 있으면 여기서 냄새가 과거에는 많이 났지만 내가 어느 건물이든지 가면은 이 원리를 딱 얘기해 주면은 그 건물에는 그 다음부터 냄새가 한 개도 안 나. 그리고 이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이 서초동 부근에 내가 나가면 막 참 날만하면 다 인사해. 왜 인사하느냐 하면 이 원리를 내가 얘기해줘.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어마어마하게 덕을 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덕을 봐요. 그래서 그 건물 이렇게 전체로 하나 청소해 주는데 대략 한 25만원 정도 받더라고 아줌마들.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와서 이제 건물 청소, 화장실하고 이제 계단 청소해 주고 하는데, 그래 그 사람들도 그 사업이 되는 게 25만원 받아도 꼭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뭐 10집, 20집 이래 하니까 둘 부부가 이래 하면은 그 얼마예요? 10집이면 250이고 20집만 하면 500만원이잖아요. 그래 그분들은 그렇게 중노동이 아니고 뭐 20집에서 30집까지는 거뜬히 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그 자녀들 공부시키기를 잘 밥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나를 만나고부터는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옛날에 그 많이 애먹었던 거 지금은 일이 반절도 안 돼. 내가 얘기한 이 원리를 적용하고부터. 그래서 이 건물 주인들은 대략 성격이 막 이렇게 그 주인 의식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막 냄새 나면 냄새 난다고 막 잔소리하고, 뭐 지저분하면 지저분하다고 잔소리하고,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막 짜증 나잖아요. 그래 이제 그 사람들 건물 주인 아줌마나 건물 아저씨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암만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고 유한낙서를 붓고 막 해도 계속 냄새가 나고 이제 그 주인한테 야단맞고 이런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 그 아줌마들이 처음엔 안 믿어. 해봐. 되는가 안 되는가. 해보고 나서 그때 나하고 얘기해. 그럼 그 다음부터는 가면 막 그냥 코가 땅에다 툭 절해 그 아줌마들이. 그래서 이 원리, 어떤 일이든지 이 원리 하나가 어떠한 원리 하나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제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적용을 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동시에 봐요. 사실 일석삼조도 넘지. 근데 뭐가 동시에 해결되느냐 하면 이것을 딱 적용해버리면은 하소도가 절대로 안 먹혀. 그러니까 트립을 안 해도 절대로 안 먹히고, 그리고 냄새가 절대로 안 나. 100% 냄새가 다 잡아버려. 그리고 위생관리가 철저해. 왜냐하면 이 안에는 세균을 싹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 많은 세균, 하수구에서 막 올라오는, 저 한강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세균, 이 세균들 이걸 싹 다 어떤 건물이든지 제가 다 잡아줍니다. 저는 세균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이긴 개선장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지금 뭐 할 시간이 아닌데,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칠 때도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새는 왜 마스크를 가끔 쓰고 나가자면은 다른 사람들 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마스크 안 쓰는 나를 보고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하실이라든지 마트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써줍니다. 그냥 마스크 쓴다고 내가 그 코로나 뭐 그거 예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세균전, 내가 세균전에 대해서 개선장군이라잖아요. 100% 이겼다 그러잖아요. 세균 관계, 이 세균 관계
그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내가 전에 평택에서 좀 살았는데 그게 옛날 기아집 그 살았는데 위풍이 셌어요. 이 감기가요 1년에 보통 채 한 10분 한 해 겨울 넘기려고 하면 10분 이상 병원을 가요. 그런데 내가 이 세균 박멸 작전 이 작전을 쓰고부터는 한 번도 지금 몇 년이 지나도 병원에 안 갔다는 거 아니야. 감기로 인해서. 아니 그거는 오늘과는 다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가 그래 난리쳐도 제가 얘기하는 방법을 쓰면 마스크 안 써도 절대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그런 생활을 이제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5분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세 가지 세균을 다 잡아버리고 하수도 맥히는 것이 다시는 안 맥히게 하고 그 다음에 냄새 나는 걸 다시는 안 나게 하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깔끔히 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와라! 이다가 뜨거운 물을 데워서 하수도에 붓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자, 그러면 뜨거운 물을 부을 때 제가 얘기하는 걸 잘 유심히 들으세요. 잘 주의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게 있어요. 자, 뜨거운 물을 붓는데 그 양과 온도가 문제죠. 그래서 온도는 100% 막 펄펄 물의 온도는 100도 이상 없으니까 100도 대가 펄펄 끓여도 아무 관계 없어요. 하여튼 70도 이상만 끓이면 그 물은 내려가면 하수도에 있는 세균을 다 죽여요. 근데 뭐 100도 끓이면 더 좋지. 그래가지고 한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은 한 일주일에 한 번부터 관계 없어요. 이 하수구에다가 하수구가 이렇게 보면은 메인관이 있는 부분 제일 끝머기 싱크대가 그러면 싱크대 부이 되고 제일 끝머기에서 부으면은 이 안에 있는 건 다 잡아버리잖아요. 이렇게 이 하수도가 나간 데가 여기는 세면기고 여기는 화장실 바닥 하수도고 여기는 싱크대인데 이다가 또 부어버리면은 이쪽은 못 잡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관에다가 딱 부어버리면은 전체를 다 잡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바닥에 세균이 이제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화장실 바닥에도 가끔 한 번씩 바닥 전체에다 뜨거운 물 하나 부어버려. 그러면 화장실 바닥에 있는 세균이 다 죽어버려요. 애들 맨발로 들어가도 위생에 아무 관계가 없어. 예. 이 한강에서 올라오는 그런 세균이 이제는 자기 집에 일체 못 돌아. 과거에는 많이 돌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뜨거운 물을 붓는데 이제 중요한 거, 뜨거운 물 부으면서 제가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 양을 얼마나 부으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 건물 같은 데는 화장실 하나씩 쭉 올라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씩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화장실 하나에 그 커피포트 하나에다 물 끓여가지고 하나씩만 부어도 돼요. 양이. 그런데 이 가정 같은 경우는 만약 제일 이 10층 건물인데 내가 10층 산다 그러면 내가 10층에 산다 그러면 내 한 명이 이 원리를 함으로써 그 건물 전체 동면들을 내가 다 살려주는 거야. 예, 그 전체 건물 동면들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 내용을 적용을 해버리면 그 건물 전체가 이 사람이 다 그 건강을 살펴주고 하수도를 안 막히게 하고 냄새가 안 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딱 뽑아버리면 이 맹간이 싹 다 세균 소탕 작전, 그 다음에 하수도가 막히는 거, 기름기 묻은 거 싹 다. 이 기름기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차가운 공기가 올라오면서 기름이 응고되지 완전히 막힌 데는 한참 시간이 내려가요. 근데 막히기 전에만 이 사용을 해버리면은 아무리 이 밑에 층에서 막 라면 붓고 별짓 다 해도 위에 층 한 집만 딱 해줘 버리면 여기서 나오는데 요 사이에 자기네 막힌 그거는 자기네가 뚫어야 되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메인관이 안 막혀야 되니까 메인관을 맨 위에 층에 있는 사람이 다 주니까 다 뚫어주고 그 라면 같은 거 아주 찌끄레기 응고된 게 뜨거운 물 부으면 싹 다 내려가 버려.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이 그 라면 같은 거 부다지 응고가 돼가지고 하면 스킬이 이게 관이라면 스킬이 벌써 하면 이만큼 차올랐던 것도 뭐 조금 자꾸 차올라가지 이렇게 차올라가는 건데 이미 붙어있던 것도 메인 위층에서 하나를 딱 부어버리면은 이 자기에 있는 건물하고 메인관에 있는 이걸 싹 다 깔끔하게 그냥 완전히 세간같이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다 이 스킬 찬 거 기름으로 인해 가지고 붙어있던 게 싹 다 떨어져 버려. 싹 다 나가버려. 이건 다 내가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그 라면 분집 그 집에 가서 저 파이프 잘라가지고 보여주고 내가 앞으로 당신 정말 라면 불려면은 건물 입구 그 경비실에다 내가 딱 써붙여놨죠. 누가 라면 붓는 거야? 범인 누구야? 내가 딱 그 써붙여놨죠. 라면 불려면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사흘에 한 번씩 뜨거운 물을 해서 부어라. 그럼 너도 살고 내도 살고 나는 일거리가 떨어지지. 그렇지만은 내가 일거리 좀 떨어져도 한 아파트를 다 살리고 동민을 살린다는 것은 정말 거룩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원리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코를 받고 이제 밥을 먹고 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마무리 지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의 양입니다. 양.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건물에 화장실 하나에 조그맣게 올라가면 있는 이런 거는 한 층에 커피포트 하나 쓰면 부어도 돼요. 밑에 층 가서 하나 붓고 그 다음 층 하나 붓고 이렇게 부으면 돼요. 그렇지만 아파트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화장실이 넓고 주택에 이런 데는 화장실이 크잖아요. 이런 데는 물 양이 매 자주는 안 부어도 돼요. 한 이틀에 한 번 부어도 되고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부어도 사실은 관계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부어도 돼요. 한 바켓에 물을 끓여 가지고 이따가 부으면은 그 많던 세균과 하수도에 차있던 스킬 응고되어 있던 기름 덩어리가 싹 다 그냥 씻어주는 거예요. 깔끔하게 완전히 그냥 하나도 없어. 나중에 하수도 이렇게 그 잘라서 보면은 안에가 반짝반짝해. 세관 같아요. 예. 그 몇 년씩 막 10년씩 20년씩 쓴 하수도관이 우리가 이제 하수도관 교체를 가보면 안에 가보면 막 그냥 그 노란 덩덩어리로 막 그냥 꽉 차서 그거 만지면 그냥 이 화장실 그 변만력보다 냄새가 더 나요. 그러니 그런 게 붙어 있어 가지고 썩어서 이 냄새가 올라오는 거지. 뭐 다른 데서 하여튼 뭐 그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면 알아요. 왜 냄새가 나는 거를. 그래서 냄새는 하수도 뚫는 문제와 결탁돼 있어요. 하수 뚫는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면 냄새도 안 나는 거야. 그리고 건물에 반드시 위에 있는 이 관 이거 위에 뚜껑 이거를 항상 열어놔야 돼요. 어떤 분은 또 그것도 잘 모르면서 그걸 갖다 막 신문지로 틀어박아 놓는 사람이 있는데 괜히 불안한 거 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위에 있는 건 열어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으면 되는데 주의할 거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그 어떤 분이 냉면집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하수도 그게 뭐죠 상수도 배관이 뭐 터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 번 가서 딱 이래줬더니 계속 내한테 이제 뭐 이럴 거 있으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야. 근데 한 번은 갔더니 거기가 자기가 새로 냉면집을 낸다고. 거기가 이제 저 캐나다 사는 사람인데 자기 식구들은 거 있고 캐나다 교민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자기가 뭐 냉면 뭐 기술을 뭐 배웠나 어쨌나 그 자기 아는 사람 건물주인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냉면집을 차리면 자기가 잘하겠다 주방에 자꾸 이제 그 사람이 했어요. 그 멀쩡한 건물에다 냉면집 차리다 보니까 이제 주방이 필요하잖아요. 주방이 필요하니까 또 하수도가 필요하잖아요. 하수도를 뚫어 달라고 제가 뚫어주고 하수도를 내줬어요. 그런데 이 하수도를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내줬다고 내줬는데 이 위에서 이 사람이 한 번 막 하수도 터졌다고 왜 일을 그렇게 했냐고 막 전화 와서 나는 일을 왜 그따구로 했어 하는 그런 전화는 평생에 받아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된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건 서라부죠. 여기 하수도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줬어요. 된조 위로 이렇게 해줬는데 된조를 뜯고 보니까 이 하수도가 여기 일부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는 여기 우리 이제 천정에 붙들어매잖아요. 이렇게 하수구가 여기서 척 휘어가지고 쭉 빠져버렸어. 그래서 나는 내 평생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양쪽을 자르고 다시 이제 이어줬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사실은 자기 불찰이라고 자기 인정을 해요. 자기가 만약에 자기가 잘못했는데 당신이 일을 그따위로 해서 그러면 내가 가서 그냥 막 이 원리를 이해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인정해. 그래서 그 사람은 양심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정하니까 그냥 알았다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어줬는데 그래 해주고 그 사람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도망가면서 내가 이래주면 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난 냉면집 원리는 잘 모르는데 이 하수에서 물을 부을 때 그 냉면 물 데우는 통 있잖아요. 그건 일반 바게스하고 달라요. 그 통은 크기가 일반 바게스의 한 4배 내지 5배 정도 들어가야 물이 다 차요. 이 통이 굉장히 커요. 냉면집에 쓰는 그 물통은 내가 얘기하는 건 바게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가볍게 들고 다니는 바게스의 물이 양이 맞다고 했지 이런 냉면통이.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이거 가르쳐준 건 아니야. 근데 자기가 그냥 이런 원리를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이런 게 아니고 평소에 자기 하는 일이 그거야. 이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냉면을 끓이고 난 다음에 냉면을 건지고 물을 부어버리는 거야. 뜨거운 물을. 이 많은 물을 부으니까 이게 PVC는 열에 약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견뎠지. 계속 이 많은 물 다 계속 그 많은 물 이러니까 결국은 그게 밑으로 누글누글해져가지고 축 처진 거야. 이렇게 처지면서 이게 본떠발라는 거가 빠져버린 거지. 그렇게 빠지면 그렇게 쳐 휘어있더라고. 여기는 미쳐 나가면서 열이 식어가지고 이쪽은 안 빠졌는데 천물이 나가서 여기서 빠져있더라고. 그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더라고. 그래 해줘가지고 그래 해줬는데도 결국은 돈 준다고 오늘 내일 얼거든 돈 안 주고 그냥 그러다가 도망가 버렸어. 건물주인은 뺏자라 그러고 하여튼 그래 가지고 이래주고 돈 못 받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태까지 돈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물을 이렇게 양을 최고가 한 바게스지. 우리가 바게스는 약간 삐딱하게 생겼잖아. 이렇게 물바게스. 예. 이런 걸로 우리가 손을 가볍게 들거든요. 이거 봐시지. 이런 큰 물통이 한 통은 아니다 이거야. 큰 물통에 한 통 해놨다가는 건물 전체에 건드려가는 메인관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이거 뻥 터진 날에는 그냥 공사가 커요. 그래서 PVC가 내가 이제 그동안 경험이에요. 이것도 경험이 없으면 이런 걸 알 수가 없어. 물 한 바게스 정도는 뜨거운 물 부어도 이 PVC는 끄떡도 안 한다. 일체 탈이 없다. 그렇지만 이 냉면통 같은 데 이런 큰 통으로 부으면은 계속 내려가면서 뜨거운 내려가서 열에 의해서 척 힘어서 그냥 얇아서 빠져버려요. 이거를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커피포트 하나만 이렇게 부어도 자기 집안에 그런 해결돼요. 건물 전체 이거 메인관 이거는 그냥 여러 집이 이런 방법 쓰면은 메인관은 자꾸 뜨거운 내려가면서 해결돼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 물 데우는 가스 요금. 가스 나 요새 여기 가서 내가 써보니까 한 달에 2~3천 원 밖에 안 나와야 돼. 한 달 내려 써봐야. 그 물 데우는 가스 요금 밖에 안 나가요. 몇백 원 정도 해결하면은 이 세 가지 세균 방불해가지고 건강 찾고 냄새 나는 거 해결되고 하수도 절대로 안 먹히고 이거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린 건데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말고도 앞으로도 저와 같이 이렇게 손잡고 계시면 이웃하고 계시면
계속 좋은 정보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송은 지금 작곡을 거의 다 했는데도 지금 아직 안 올리고 있어요. 성인 난 뒤에 올려가지고 나도 거기서 좀 돈벌이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뭐 떡상인가 막상인가 그거 나도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원래 이거 내가 그때 하려고 놔둔 건데 요새 너무 그 시청 시간이 지금 미달이기 때문에 아직 한 절반 가까이 안 쳤기 때문에 시청 시간 올리려고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많이 애청해 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권해 가지고 이 창을 와서 많이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유익한 거고 어떤 건물 어떤 가정 어느 집 할 것 없이 솥에 밥을 끓여서 먹는 집이라면 다 이것은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고 물의 양도 얼마가 필요하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그 많은 세균이 한강에서 있는 세균이 한강에 있는 게 이게 다 올라가지고 여러분 화장실을 세균으로 덕질을 그렸던 것을 지금은 제가 이 방법을 쓰면 말끔히 화장실의 세균 다 박멸합니다. 유한락스 글쎄 나는 뭐 그 회사 제품을 내가 뭐 나무랄 수는 없고 세균이 박멸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는 화장실 바닥에 이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화장실 바닥에 있는 세균이 다 죽는다. 100% 죽는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수구에 대한 관리를 일석삼조가 여러분에게 오늘 적용되었습니다. 이 창을 클릭하는 분은 다 여러분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과 같이 받고 싶어서 오늘 귀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